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컨버터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조금 이제 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장인데, 컨버터의 그 토폴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컨버터의 어디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컨버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걸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컨버터 매니플레이션스, 이거는 이제 컨버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컨버터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에 이제 나와 있는 리스트, 여러 가지 컨버터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터의 종류만 해도 아마 수백 가지 될 겁니다. 수백 가지 되는데, 그래서 이 장은 아마 진행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컨버터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컨버터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장에서만 등장하는 컨버터만 해도 대충 한 10여 가지 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수백 가지 중에서 다룰 만한 걸 이렇게 몇 가지 샘플링을 해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버터에도 변압기가 있는 컨버터와 변압기가 없는 컨버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변압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변압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써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면은 몇 가지 장점들도 나타나고 또 몇 가지 또 문제점들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변압기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변압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의 평가에 대한 거. 자, 여기에 이제 컨버터의 이제 조작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벅 컨버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벅 컨버터의 벅 컨버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입력 전압이 있어요. VG가 있고, 이제 여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의 부분이. 그래서 스위치는 이제 어떤 그 가변장으로 돌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위치는 이제 어떤 그 기능적으로 보면은 변압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습니다. 변압기. 그 스위치를 이제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온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그 인풋과 아웃풋에 그대로 전달되지만 오프하면은 인풋의 파워가 아웃풋에 전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DC 변압을 합니다. 스위치에서. 그래서 이 벅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를 통하면은 이제 DVG라는 평균값이 나오고, 이 평균값입니다. DVG에는 평균값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파형은 PWM으로 나와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0과 VS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는 평균값은 이제 DVG로 나오지만은 이 이제
교류 성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터를 통하게 됩니다. 필터. LC 필터를 통해서 필터죠. 필터. 이쪽에 이제 필터죠. 필터는 이제 로페스 필터입니다. 로페스 필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리플이 큰 신호를 주면 필터를 통하면은 출력에서는 거의 DC고 이제 작은 리플을 포함하는 이제 DC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DC를 가 약 한 평균값은 이제 여기 있는 DVG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DC 값은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고, 다만 이제 필터를 통하면은 원하지 않는 이제 교류 성분만 그 필터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에는 D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DC-DC 컨버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벅 컨버터의 기능이 이제 어떤 그 얻어지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벅 컨버터를 이제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벅 컨버터는 이제 그 출력이 DVG입니다. 입력 곱하기 12율 D를 한 것이 출력이 나오고, 파워 플로우도 소스에서 출력을 이렇게 흘러요. 자,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벅 컨버터인데, 여기서 이제 inversion of source and load인데, 이제 바꾸는 거죠. 이쪽에 이제 소스예요, 소스. 이 부분. 이 소스. 소스와 이게 이제 로드죠. 로드를 바꾸면은 이 소스를 이제 로드 자리로 보내고, 로드를 이제 소스로 보내면은 이제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뀌고, 파워 플로우도 보면은 이제 뒤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소스가 원래 이제 부하가 있던 자리로 온 거죠. 로드 쪽으로 온 거죠. 소스 쪽으로 이제 이동시킨 겁니다. 로드 자리로. 그리고 로드를 이제 일로 보낸 거죠. 소스 자리로 보낸 거죠. 이렇게 해서 파워 플로우도 이제 반대로 되고 하면은 이때 이제 출력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때 이제 D가 이득이었는데 이 관계는 이제 D 다시로 바뀝니다. D 다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V1은 D 다시 V2에 돼, 소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sorry. 자, V2가 D-V1인데,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V1은 D-분의 1이 되고, 이게 바로 부스트 컨버터가 되는 거죠. 이 부스트. 자, inversion of buck converter is boost. 그러니까 이제 buck 컨버터를 이제 소스와 로드를 이렇게 그 교차시키면은 부스트 컨버터가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벅과 부스트는 완전히 따로 분리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소스와 로드를 바꾼 자,
자, 이 소스와 로드를 바꾸는 것이 바로 부스트라는 거예요. 부스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컨버터를 이제 어떤 그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지금 사실 별 이런 어떤 그 컨버터 토폴로지에 관한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컨버터 토폴로지라고 그래요. 토폴로지. 컨버터를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디자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이제 내가 박사과정 있을 때가 거의 한 90년대, 1990년도, 벌써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제 토폴로지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폴로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컨버터가 만드는 작업이죠. 만드는 작업. 그럼 토폴로지가 나오면은 컨버터가 이제 누군가에서 이제 어떤 그 디자인이 되면은 이것을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널리시스, ANA, 어널리시스를 토폴로지에서 어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컨트롤 이런 걸 하는 또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토폴로지를 계속 했고, 내가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어널리시스 쪽에 있죠. 어널리시스 컨트롤, 그 다음 이쪽 이제 모델링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분야가 이제 컨버터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토폴로지를 했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가 나오면은 그 토폴로지 그 회로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 30년 전에는 토폴로지 하는 사람이 이제 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했던 것이 토폴로지는 사실은 그 별 관심이 적었던 분야고, 주로 이제 기존의 토폴로지 중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를 토폴로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모델링하고 컨트롤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그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어널리시스 모델링 컨트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30년 전에는 토폴로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왜 그러냐? 토폴로지는 이제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토폴로지는 새로운 게 잘 게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벅 부스트, 척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컨버터를 이렇게 그 개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새로운 거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흘러오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교과서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토폴로지인데, 지금 보면은 벅에서 부스트를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죠? 이게 벅이 있었는데 소스와 로드를 이렇게 뒤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부스트가 되었다.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서킷 쪽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어널리시스나 모델링 컨트롤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은 나는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모델링이나 컨트롤 쪽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지 못한 시각에서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토폴로지 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라졌고, 지금 이 저자가 이제 에릭슨인데,
에릭슨은 사실은 내보다는 한 굉장히 선배인데 이분이 한 7, 8년 연세가 많아요. 에릭슨이 저자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에릭슨이 이제 했던 때는 토폴로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내용을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다루는 데는 없다는 사실. 나는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아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를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어널리시스, 모델링, 컨트롤하는 사람들 가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컨트롤이나 모델링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었죠, 여기다가. 그러다 토폴로지 하는 사람 먼저 사라지고, 이제 모델링하고 컨트롤 쪽에도 토폴로지에 대한 것을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사라져버려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모델링이나 컨트롤 쪽으로 계속 해왔고, 그동안에 이제 미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새롭게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근래에 내가 연구 동향을 보면은 이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쪽에 모델링이나 컨트롤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그 하시다가 이제 그 정년을 하셨죠. 그분은 이제 그 버지니아 텍에서 이제 그 교수를 계시다가 이제 서울대에 오셔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이니까 적어도 내보다는 한 8살, 뭐 거의 10살 가까이 이제 드신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걸 계속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거의 내가 보니까 거의 뭐 마지막 그 연구하던 걸 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고집스럽게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젊은 연구자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쪽으로 그 다루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쪽이 연구의 이 트렌드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는가. 노래도 보면 이제 유행가가 자꾸 바뀌잖아요. 뭐 어느 시절에는 팝송이 유행을 했다가 어느 시절에는 뭐 트로트로 전통가요가 이제 했다가 또 한때는 이제 뭐 발라드로 갔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이게 또 뭐 이렇게 또 뭐 쭉 갔다가 이제 또 최근에 또 트로트로 또 유행이 오듯이 리서치, 연구라는 것도 이 보면 참 재밌어요. 리서치도 이제 유행가처럼 계속 이렇게 뭐라 할까 이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동을 하는 데 따라서 그때 유행 따라서 이렇게 쭉 연구를 이제 추적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연구가 자꾸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기존에 흔히 알고 있는 토폴로지에서 예를 들어 벅 같은 경우에도 벅이 나온 지가 벌써 60년대에 나왔습니다. 벅이 60년대에 나왔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벅은 완전 끝났다, 연구가. 그 60년대 나왔으니까 벌써 거의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내가 하는 이제 모델링이나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아니다.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연구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걸 끝났지만은, 근데 연구의 내용을 내가 크리에이션, 창작하는 거죠. 내가 연구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남들이 안 했으니까 내가 한다.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비티, 이제 독창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딱 만들어내면 연구 분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잖아요.
이미 다 당연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이 벅 이거 뭐 더 이상 다 끝난 것도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스위치가 있는 이 벅이 아주 카오스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고 굉장히 미묘한 동작을 일으킵니다.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해가는 거 따라가면은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독특한 시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의 조금 이제 그걸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벅 이거 옛날에 다 나온 건데 근데 내용을 보지는 않아요. 내용을 안 보고 그냥 벅 이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심사를 보면은 벅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이제 독특함을 상당히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또 한국에는 연구에 대한 너무 유행을 쉽게 탄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게 정부 과제를 자꾸 따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쫙 뿌립니다. 뿌리면은 그걸로 계속 우르르 가요. 우르르 가가지고 돈 타먹기 위해서 같은 내용 가지고 그냥 각색을 막 해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타먹기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이제 연구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금 안타까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내용은 같은데 연구관리기관에서 어떤 그 키워드가 되는 걸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을 딱 내놓으면은 자기가 기존에 하던 연구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쫙 붙입니다. 보고 쓸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연구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자기들이 내세운 거 있으면 그거 맞춰가지고 막 그러니까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어떤 그 우리 연구라는 것은 어떤 그 주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베이스.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연구의 뿌리가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응용 연구에서는 집중된 그 이루어진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그레이션 결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좀 한국의 연구 풍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특히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는 참 깊이 들어간다. 내용을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기간도 어느 정도 길게 장기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연구는 거달기 시기의 연구가 너무 많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냥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뭐 다른 사람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이제 토폴로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토폴로지는 옛날에 다 끝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컨버터의 연결이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있고 이게 출력 전압인데 컨버터 1과 컨버터 2를 이제 직렬로 연결했어요. 캐스케이드 커넥션을 하면은 컨버터 1의 전압 이득과 컨버터 2의 전압 이득의 곱이 전체 이득이다 하는 거예요. 전체 이득. 전체 이득은 컨버터 1의 이득과 컨버터 2의 이득의 곱이다 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벅과 부스트를 이제 결합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앞에 이제 벅이고 뒤에 부스트인데
버과 부스트를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스위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를 시키죠. 토폴로지로 이렇게 구조죠. 토폴로지 구조로 이렇게 변화시키 가지고 이렇게 와 가지고 결국 이제 넌 인버팅 벅 부스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와 가지고 자 인버팅 벅 부스트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인버팅 벅 부스트의 극이고 이득은 버그 이득과 부스트 이득의 곱이다 하는 거죠. 벅 부스트 컨버터. 그래서 1-D분의 D가 나오고 근데 인버팅이기 때문에 전압의 극성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벅이 나왔고 벅의 소스와 로드를 바꾸어서 부스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벅과 부스트를 이제 캐스케이드 커넥션 직렬로 연결해가 벅 부스트가 나왔다는 그런 토폴로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커넥션. 자, 병렬로 해가지고 두 개의 그 전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컨버터 1의 전압 V1과 컨버터 2의 전압의 V2의 차이를 가지고 또 출력 전압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V가 포지티브나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컨버터를 병렬 연결할 때서 차이를 가지고 출력을 얻게 되면은 전압 이득이 네거티브도 될 수도 있고 이 네거티브 영역도 동작할 수도 있고 포지티브 영역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출력 전압이 베리 로일 때 매우 낮을 때 이제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력 전압이 예를 들어서 1.7V다 이러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력 전압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 부하의 전류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디퍼런셜 아웃풋을 출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 없는 건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토폴로지에 관한 것도 한 시대의 연구자들이 그 어떤 그룹이죠. 연구 그룹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이 그 붙어서 연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져 내용이 많습니다. 자,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내용만을 골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컨버터에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랜스포머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1차측 권선을 감고 2차측의 권선을 감아가지고 1, 2차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차와 2차 사이에 정기적으로 서로 이제 디스커넥트, 아이솔레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이프티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안정 요건, 세이프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트랜스포머의 사이즈는 하이 프리퀀시를 썼을 때 사이즈가 준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머의 사이즈, 트랜스포머는 이제 교류 인풋을 교류 아웃풋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류의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트랜스포머의 사이즈는 리덕션이 된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이제 주로 용도가 변압비가 클 때,
트랜스포머 턴스 레이시오를 이용해서 라지 스텝업이나 라지 스텝 다운일 때 그 변압기를 씁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5V고 출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V다. 그러면 5V를 100V 바꾸는다든지 100V를 5V로 바꾸는다든지 라지 스텝업 또는 라지 스텝 다운일 때 트랜스포머를 쓰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트랜스포머 유리한 점이 멀티플 아웃풋 볼테이지, 출력을 여러 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입력이 5V 들어가서 출력을 여러 개를 얻다. 5V가 들어가서 12V, 24V, 36V 이렇게 다양하게 권선만 감아가지고 출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이제 다룰 때 또 자와 인덕턴스라는 게 있어요. 자와 인덕턴스. LM, 마그네타이즈 인덕턴스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자와 인덕턴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자화입니다. 트랜스포머 코어 머티리얼을 자화를 인덕터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있을 때 자, 1차 측을 이렇게 어떤 관선을 감고 자, 2차 측을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그러면 N1과 N2 턴인데 그러면 N1과 N2의 저 권선비가 바로 전압비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전류를 이렇게 교류를 이렇게 여면은 코어 속에 보면은 이제 이 코어 속에서 이제 또 이게 마그네타이징이 일어납니다. 자화가 일어납니다. 코어 속에 플럭스가 이제 자속이죠. 자속이 이 코어 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차 측 에너지, 2차 측 에너지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이 코어 속에서 플럭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플럭스 자체가 뭐냐 하면은 에너지입니다. 장이죠. 자기장이죠. 자기장. 자기장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떤 그 에너지 축적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LM으로 표현합니다. 2분의 1 LM, IM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에너지 축적을 인덕터로 자화 인덕터로 표현한 겁니다. 코어 속에 있는 그 어떤 자기장에 의해서 LM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M은 트랜스포머의 병렬로 이렇게 붙습니다. LM이 병렬로 이렇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 LM 때문에 1차 측 트랜스포머 1차 측은 항상 제로다.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이 제로다는 겁니다. 자, 이거죠. V1 트랜스포머 1차 측 전압의 한 주기 동안의 적분, 인덕터 양단 전압의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 제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입력에도 자와 인덕턴스가 병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입력 측 전압의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은 제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와 인덕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리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와 인덕턴스가 이제 어떤 그 0으로 떨어져야 된다. 여기에 이제 IM이라고 있는데 IM이 자와 인덕턴스 전류는 0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0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쪽이 이제 리셋이라고 그래요. 0으로 떨어진다.
자와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0으로 떨어진다는 게 바로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 리셋을 자와 인덕턴스에 0으로 떨어지는 것을 트랜스포머 리셋이라고 하고, 트랜스포머를 동작시킬 때 항상 자와 인덕턴스가 0으로 떨어지게 동작시키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동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이제 컨버터들입니다. 컨버터들인데, 벅 컨버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단 거죠. 자, 이 기본적으로는 벅이고 풀 브릿지로 행성했습니다. 벅 컨버터의 풀 브릿지 아이솔레이티드 벅 컨버터라는 거죠. 자, 벅 컨버터는 뭡니까? 전압 이득이 출력 전압이 DVG잖아요. DVG인데 여기다 트랜스포머 이득을 곱해줘야 돼. 트랜스포머 이득. 그죠? 트랜스포머 없으면은 뭐 DVG인데 출력 전압이. 그 트랜스포머가 턴스 레이쇼, 권선비가 있으면은 권선비를 곱해줘서 출력 전압이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없으면은 이제 벅 컨버터로 볼 수가 있고, 트랜스포머가 있으면은 벅 컨버터의 이득에다가 트랜스포머 이득을 곱해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풀 브릿지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구간에 이제 해석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자, 이게 조금 복잡한데 2차 측 다이오드의 동작은 보면은 먼저 이제 이쪽이 전압이 이렇게 걸리면은 이 I가 이 전류죠. 이 전류가 대부분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다이오드는 꺼집니다. 이 다이오드는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측에 전압이 하나도 안 걸리면은 이쪽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 이제 0으로 되겠죠. 0으로 되니까 뉴트럴이 돼 가지고 이 전류가 이쪽과 이쪽이 이제 반만씩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이 바로 요 반으로 똑 떨어지는 거죠. 자, D5로 다 흐르다가 그 다음에 전압이 뉴트럴 떨어지면 반만씩 흐르다가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2차 측이 반대로 역전압이 딱 걸리면은 D5에 있는 전류는 다 꺼지고 이 전류는 또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자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햇브릿지 아이솔레이티드 벅 컨버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브릿지 아이솔레이티드 벅 컨버터는 이제 이것도 벅 컨버터 이득에다가 그 변압비를 이제 곱하는 거죠. 변압비. 그 다음에 이제 햇브릿지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패시터에 의해서 이렇게 그 디바이드 되다 보니까 0.5 곱해지죠. 그 전압이 이득은 0.5 D 곱하기 변압비 N 이렇게 되죠. 자, 포워드 컨버터. 자, 이것은 이것도 벅 컨버터인데 벅 컨버터에다가 변압기 달아놓은 거예요. 변압기 달아놓은 거.
버 컨버터에다가 변압기를 달아놓은 건데 전압 이득은 이제 D 곱하기 변압 B 이렇게 돼. 턴스 레이쇼가 되겠죠. D 곱하기 턴스 레이쇼. 턴스 레이쇼는 N1분의 뭐 N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버 컨버터 이득에다가 변압기의 이득을 곱한 것이 바로 자, 변압기가 있는 버 컨버터의 이제 전체 이득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D1을 넣었는데 D1을 넣은 것은 D1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리커버리 과정을 자 스위치 온일 때 이제 끊겨 있다가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에너지를 이렇게 리커버리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커버리 되는 에너지는 바로 이제 자화 에너지죠. LM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요렇게 해가지고 리커버리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아마 N2는 사용됐다. 자, N2 턴은 트랜스포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리커버리를 한다는 것은 자화 전류를 빨리 0으로 보낸다. 자화 전류를 빨리 0으로 보낸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최대 듀티 사이클,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볼테이지 스트레스. 자,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가 나와 있습니다. 포워드 컨버터는 이제 앞에 했던 것은 포워드 컨버터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하나인 경우고, 요거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는 통신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통신용 전원. 자, 텔레커뮤니케이션 파워 스플라이에 상당히 활용이 되는 그러한 컨버터가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인데,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트랜스포머를 썼기 때문에 1차와 2차 사이에 아이솔레이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요 트랜지스터 사이에 여기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그 인덕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Q1과 Q2가 어떤 그 쇼트 스루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켜더라도 별로 위험이 없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마 통신용 전원에서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토폴로지 중에서 내가 현장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 자, 한국통신의 통신용 전원에 내가 한국통신에 이제 그 부경대 오기 전에 한국통신에서 이제 통신용 전원을 연구를 했습니다. 통신용에 전화국에 가면은 그 이머전시 엔진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발전기죠. 비상용 발전기, 이머전시
제너레이터, 엔진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터가 있고 발전할 수가 있다. 통신용에 전화국의 여러분들 구조가 전원이 발전기를 갖고 있는 거죠. 전화국에. 그 다음에 그 발전기와 그 다음에 발전기 교류와 이런 한전의 전기 있죠. 교류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정상적일 때는 한전 전기를 받다가 한전 전기가 만약 샷다운 되면은 이머전시 제너레이터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 발전기의 교류를 가지고 이제 전원을 쓰는 이중 구조의 소스를 갖고 있다. 그 신뢰성이 훨씬 높죠. 한전 전기보다 훨씬 높죠. 왜냐하면 발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교류를 가지고 이제 정유를 합니다. 정유기를 통해서 가는데, 그 바로 정유기에 사용되는 정유기 회로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이게 이제 한국통신에서만 쓰느냐 하면은 외국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 통신용 이제 전원에 관한 이제 국제 컨퍼런스, 인텔렉이라는 게 있어요. 인텔렉에 발표되는 논문을 보면은 바로 이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가 정유기 회로의 그 토폴로지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보드 DC-DC 컨버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토폴로지로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가 상당히 잘 채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게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요 구조입니다. 투 트랜지스터 포워드 컨버터. 그래서 내가 전력전자 할 때도 따로 이제 요거는 특별하게 학생들한테 이제 그 강의의 소재로 쓰는 이유가 현장에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고신뢰성이다.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요 구조는 이거 봐요. 별로 안 다루었잖아요. 이게 시비율이 0.5보다 작아요. 이 교과서는 많이 안 다룹니다. 이 구조가.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한 장으로 딱 끝났잖아요. 근데 필드 현장에 가보면은 아주 잘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 요거는 내 이제 강조를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씩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플라이백 컨버터도 꽤 쓰이고 있다. 이게 심플하다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구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플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이백 컨버터도 꽤 선호되고 있다. 어우,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장을 솔직히 내 강의의 주제로 삼을까 빼버릴까 고민을 했던 게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내용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적인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 중에 쓸모없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 자, 오늘 여기에서 내가 이제 꼭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 뭐 토폴로지,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박사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박사님이 다루는데, 자, 오늘의 키포인트. 자, 키포인트는 트랜스포머로 나는 적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변압기는 워낙 많이 쓰이잖아요. 변압기는. 자, 변압기의 목적이 뭔가?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 안전을 위해 쓰는 겁니다.
1, 2차를 분리해 준다는 안전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변압기의 사이즈는 변압기에 사용되는 교류 주파수가 높을수록 사이즈가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변압기를 사용되는 그 용도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라지 스텝 업 또는 라지 스텝 다운 변압비가 클 때입니다. 입력 전압대, 출력 전압 변압비가 예를 들어 10배, 20배 일어나면은 변압기를 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입력이 5V고 출력이 예를 들어서 한 100V다. 그러면 한 20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입력과 출력이. 또 혹은 뭐 입력이 100V고 출력이 5V다 그러면 100배 차이, 20배 차이 나죠. 그럴 때는 변압기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압비가 입력과 출력 간의 전압비가 클 때 변압기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멀티플 아웃풋을 요구할 때, 자, 입력은 하나고 출력은 여러 개를 내줘야 될 때도 역시 변압기가 유용하게 쓰인다. 자, 정리하면은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첫째, 세이프티,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전압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출력을 여러 가지 내기 위해서. 네 번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는 변압기의 목적,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